자, 리스트가 아니라 맵을 배웠으면 이제 맵도 마찬가지로 맵 사용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아티클이라고 이런 식으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int id, 그 다음에 int 히트 카운트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생성자 메서드를 하나 만들 건데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id 히트 카운트가 되어 있는데 얘를 조금 더 손쉽게 만들고 싶다는, 즉 인자값을 인스턴스 변수로 채워져 있는 생성자 메서드를 다 이제 만들고 싶다면 alt insert 단축키를 눌러보면 여기 constructor라는 게 있어요, 맨 위에. 그럼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이거 두 개 선택하고 OK 누르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만들어집니다. 한 번에. 퍼블릭은 지금 필요 없으니까 지우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손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중에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맵 사용 방법을 한번 익혀볼 건데, 여기다가 맵, 그 다음에 스트링, 여기다가 뭐 인티저 쓰면 이제 키는 이제 문자열로, 그 다음에 값은 정수로 넣어야 되는데, 저희는 객체를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다 타입을 아티클 타입으로 이렇게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아티클 맵이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new 해시 맵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만약에 순서를 보장하고 싶다라고 하면 링크드 해시 맵 쓰면 되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맵 사용법이라고 쓸게요. 맵 사용법. 자, 데이터를 추가하는 함수가 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다가 데이터 추가. 자, 데이터 추가는 그냥 이제 풋으로 쓰면 됩니다. 풋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가한다. 그럼 여기에는 키하고 밸류를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아티클 맵 써서 풋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id가 가장 큰 게시물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쓴 다음에 new article이라 쓴 다음에 저는 id는 그냥 200이라 쓰고, 그 다음에 조회수는 한 5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조회수가 가장 큰 게시물 쓸게요. 조회수가 가장 큰 게시물, 얘는 10번이라 쓰고요. 자, 조회수는 237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자,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넣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아티클 맵을 딱 출력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여기 보이시나요? 리스트 같은 경우는 대괄호 문법으로 이제 배열도 마찬가지지만 데이터를 표현하지만, 맵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표현할 때 중괄호로 데이터를 표현합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조회수가 가장 큰 게시물, id가 가장 큰 게시물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지금 저장하고 있는 게 객체다 보니까 객체 주소값이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객체 주소값을 출력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실제로 이 객체를 뜯어봤을 때 얘가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가 궁금하다라고 하면 어떤 메서드를 쓸 수 있냐면, 자,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이 모든 변수의 모든 데이터 타입의 상위 타입은 오브젝트 타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이게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익스텐즈 해가지고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오브젝트 컨트롤 누르고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문법들이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를 기본적으로 상속을 받는데 얘는 뭐다?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어떤 메서드가 있냐면 toString이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이 toString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public 쓴 다음에 string, toString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toString 메서드를 썼다? 보통 메서드 오버라이드를 썼으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뭘 써주는 게 관례냐면 오버라이드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여줘야 돼요. 이거는 어떤 기능으로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메서드 오버라이드 했다는 표시입니다. 표시. 지금 이제 인텔리제이는 기능이 좋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 이런 식으로 화살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거는 메서드 오버라이드 했다는 표시거든요. 그러면 또 이런 생각 하겠죠. 강사님, toString이라는 거를 내가 부모한테 상속받은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메서드 오버라이드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다 보니까 컨트롤 누르고 들어가 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toString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여기에 toString이라는 메서드가 이미 구현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toString이라는 메서드를 뭐한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toString 메서드의 역할은 뭐냐면 제가 return해서 그냥 안녕이라 써볼게요. 자, 그러면 실행했을 때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제일 빨라요. 자, 보이시나요? 조회수가 가장 큰 게시물 하니까 안녕 나오고 아이디가 가장 큰 게시물 하니까 안녕 나오죠. 그죠? 이 녀석은 그냥 이 toString의 역할은 뭐냐면 객체 출력 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을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설정한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객체를 출력하면 객체 주소값이 나오는 게 정상이지만 그 데이터를 출력했을 때 어떤 데이터가 보여지겠냐, 또는 객체라면 그 객체 내부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냐, 그걸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toString이에요. 근데 이 toString 메서드를 사용했다 해가지고 기능적인 면에서 좋아지는 건 아니고, 나중에 이 개발자가 디버깅이라는 활동을 하는데, 디버깅이라는 거는 코드의 순서를 확인하고 코드의 흐름을 파악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테스트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그런 식으로 작업할 때 그냥 객체를 뜯어봤는데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궁금하다, 그럴 때 바로 toString 메서드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중괄호 이런 식으로 써서 그 다음에 id는 중괄호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id는 여기다가 %d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히트 카운트가 있죠? 히트 카운트도 마찬가지로 %d.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포매티드라는 문법이 있다 했죠? 포매티드. 그러면 여기다가 뭐 주면 된다? id랑 히트 카운트 이런 식으로 주면 된다. 자, 그러면 실행했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여기다가 대괄호, 중괄호로 감싸줄까? 대괄호로 이런 식으로 감싸 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d는 10이고 히트 카운트는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 그냥 중괄호로 쓸까요? 중괄호로 그냥 표현할게요. 자, 그래서 조회수가 가장 큰 게시물하면 이런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id가 가장 큰 게시물하면 지금 id랑 히트 카운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라는 걸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면에서 좋아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여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지금 여러분들이 집어넣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함수가 있죠. 데이터를 가져오는 함수, 그게 바로 뭐냐면 get이다. 자, 그러면 get 쓴 다음에 get key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특정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다면 get 한 다음에 뭐 하면 된다? id가 가장 큰 게시물이다, 뭐 이런 데이터를 여러분들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럼 실행했을 때 이런 식으로 id가 가장 큰 게시물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저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쓰고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어떤 데이터인지를 정확히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함수를 쓴 거고요. 자, 데이터를 수정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 번째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정하는 거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서 put이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put은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라고 이제 배웠는데, 얘는 지금 뭐예요? 데이터를 갑자기 수정하게 돼요. 자, 그러면 왜 이게 데이터가 수정하기냐면, 맵 안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put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가를 했는데 그 맵 내부에 해당 키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건 데이터가 추가가 되는 거고, 만약에 해당 키가 이미 존재한다? 그러면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가 되냐면 데이터가 수정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id가 가장 큰 게시물에서 id는 지금 200이죠? 그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여기다가 아티클 맵 쓴 다음에 put 쓴 다음에 그 다음에 id가 가장 큰 게시물 쓴 다음에 여기다가 300이라 썼어요. 300을 쓰면 안 되죠. new 아티클 300, 그 다음에 조회수도 그냥 수정해 볼게요. 자, 이렇게 수정하고 나서 마찬가지로 id가 가장 큰 게시물을 이렇게 가져오면 어떻게 된다? 수정이 되는 거죠. 보이죠? 300으로 수정된 거 보이죠? 그래서 해당 키가 존재하지 않으면 지금 이제 데이터가 추가되는 거고, 동일한 키가 존재한다? 그러면 데이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수정이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추가랑 수정은 코드가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데이터를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야겠죠. 데이터 삭제 같은 경우는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그냥 remove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키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 삭제, 여기는 데이터
수정이라 쓸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id가 가장 큰 게시물을 저는 삭제를 할 건데, 자, 그러면 여기다 그냥 아티클 맵 쓴 다음에 remove 써가지고 remove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id가 가장 큰 게시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쓰게 되면 실행했을 때 제거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거하고 나서 여러분들 id가 가장 큰 게시물 이거 호출하면 당연히 이제 데이터 없다고 해가지고 널 나와요. 이런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왜냐면 이미 데이터를 삭제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체 이제 아티클 맵 해가지고 데이터를 출력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실행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 아니고 조회수가 가장 큰 게시물 요것만 지금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데이터가 제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뭘 확인할 수 있냐면 데이터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문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 할 거냐면 contains key라는 게 있어요. contains key. contains key라는 거는 contain, 즉 포함하고 있냐, 어떤 거? 키를 포함하고 있냐. 그래서 키 유무 확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십니다. 키 유무 확인.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출력을 해볼 건데 아티클 맵에서 contains key라고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d가 가장 큰 게시물 마찬가지로 조회수가 가장 큰 게시물 뭐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당연히 id가 가장 큰 게시물은 방금 제가 제거를 했기 때문에 얘는 뭐가 나올까요? false가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얘는 있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true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 얘는 지금 제거를 한 상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이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는 뭐 할 거냐면 맵을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맵 하나만 스트링 해서 여기다가 인티저라고 이번에 표현을 또 해볼게요. 그 다음에 ages 맵이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new 해시 맵 이런 식으로 쓸게요. 그 다음에 ages 맵 해가지고 put해서 데이터를 좀 추가할게요. 철수 10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철수, 짱구, 그 다음에 유리, 맹구 뭐 이런 식으로 쓸게요. 그 다음에 20, 30. 자, 데이터가 존재 유무, 그러니까 얘는 키가 유무 확인, 키 유무 확인이잖아요. 근데 뭐도 있냐면 밸류 유무 확인도 있어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밸류라 쓴 다음에 여기는 밸류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밸류 유무 확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차피 키라는 거는 중복이 안 돼요. 근데 밸류 값은 중복이 될 수 있죠. 그죠? 뭐 20이 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상관없는 게 20이라는 데이터가 있는지만 없는지만 그냥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ages map 해가지고 contains value가 있어요. 자, 근데 이 contains value라는 거는 제일 안 씁니다. 안 써요.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그 밸류가 누구 거에 대한 데이터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잘 안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맵도 마찬가지로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맵은 보통 사이즈를 확인해 가지고 출력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데이터를 접근할 때 어차피 키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접근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사용하진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반복물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한번 순회를 해볼 건데 여기다가 데이터 순회. 자, 처음에는 kitset을 이용해서 한번 데이터를 수정을 했고요. kitset이라는 게 있어요. 키를 활용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 향상된 폼을 쓸게요. 그 다음에 string key, 그 다음에 ages map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보면 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점이라 쓴 다음에 키셋이라고 써줘야 되는데 일단 요거 하기 전에 그냥 키셋만 출력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실행했을 때 이렇게 나와요. 보이시나요? 철수, 짱구, 유리, 맹구. 그래서 키들만의 리스트를 생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키들만의 리스트를 생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수가 들어가서 출력, 짱구 들어가서 출력, 유리 들어가서 출력. 어차피 우리가 데이터 같은 경우는 키를 이용해서 데이터에 접근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print f 써서 %s, %d 살 뭐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키 입력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ages 맵해서, 그 다음에 get해서 데이터 가져올 때 키 이런 식으로 데이터 가져오겠죠. 그죠? 그러면 철수 10살, 짱구 이거 20살, 유리 30살, 맹구 40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values라는 함수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두 번째 얘는 values. 그러니까 얘는 말 그대로 value를 활용하는 거예요. value를 활용한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출력을 해보면 여기다가 ages 맵해서 values 이런 식으로 쓰면 value만의 리스트를 생성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value만의 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value들만의 리스트를 생성한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반복문을 돌려서 출력을 할 건데 얘는 안타까운 게 키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값만 딱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int val 쓰고 ages 맵 쓴다. 요거요. 그러니까 나와요. 그 다음에 values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그냥 value 값만 어떻게 하면 돼요? 가져오는 거죠. age 그 다음에 %2살 뭐 이런 식으로 쓸게요. 그럼 실행하면 10살, 20살, 30살, 40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또 뭐가 있냐면 이걸 여러분들 쓸 일은 엄청나게 많지 않은데 이게 좀 이거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자, 엔트리셋이라는 게 있어요. 엔트리셋. 이 엔트리셋은 뭐냐면 키하고 밸류를 한 방에 가져오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키, 밸류를 활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SUT에서 ages 맵 쓴 다음에 엔트리셋. 자, 이렇게 하거나 출력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철수 10, 짱구 20, 유리 30, 맹구 40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엔트리셋을 이용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출력하는데 근데 얘는 조금 데이터를 출력하려면 조금 복잡해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뭐라고 써야 되냐면 map.entry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타입을 명시를 다시 해줘야 돼. 인티저. 그 다음에 저는 데이터라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쓴다? 엔트리셋이라고 쓴다. 엔트리셋.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자, 엔트리 할 때 n은 2는 대문자입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좀 누락을 했는데 그 다음에 요것도 잘못 썼네요 제가. 자, 여기다 꺽쇠 이렇게 써줘야죠.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출력할 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데이터를 키하고 밸류를 따로 가져와서 이렇게 출력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 한 다음에 get 키라고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한 다음에 get 가져와라. 뭘 가져와라? 밸류 값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명시를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엔트리셋을 이용하면 내가 키하고 밸류를 뭐한다? 동시에 가져오는 게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냐면 람다식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람다식으로 스트림 방식으로 출력을 하면 어떻게 출력하냐? 여기다가 스트림 방식을 이용한 데이터 순회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람다식을 이용하는 그냥 오리지널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죠? 람다식을 이용한 방식, 그냥 키셋, 뭐, 밸류, 뭐, 동시에 이렇게 쓴 방식이 있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ages 맵 한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키셋이라 쓰시고, 스트림이라고 이렇게 감싸줘야 되거든요. 스트림. 자, 스트림이라 감싸준 다음에 출력할 때 뭘 쓸 수 있냐면, forEach라는 반복문이 있어요. 얘는. forEach라는 반복문인데 이거 인트 스트림 할 때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면 여기다가 키, 그 다음에 여기서 SUF 써서 여기죠. 요거 얘를 요런 식으로 쓸 수 있다. 키셋 스트림 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주석을 좀 처리해서 자, 그러면 얘도 똑같아요. 보이죠? 스트림 방식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출력이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버전 1 그러니까 밸류만 출력하겠다. 얘는 키셋
자, 밸류만 출력할 거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뭐라 쓰면 되냐면 밸류라 쓰면 돼. 밸류.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밸류수로 바꿔주면 되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밸류 같은 경우는 그냥 밸류 값밖에 출력 못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SUTC 뭐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딱 이제 밸류 값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출력 포맷 형태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바꿔서 출력이 가능하고요. 아니다 그냥 밸류만 출력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요. 그래서 버전 2 밸류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엔트리셋을 써볼게요. 엔트리셋. 그러면 엔트리셋 같은 경우는 똑같이 어떻게 쓰면 되는 거예요? 엔트리 요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를 뭘로 바꾼다? 엔트리셋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엔트리셋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바꾸고 나서 요 안에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오히려 조금 아까 했던 향상된 폼을 이용해서 출력하는 것보다 조금은 간단합니다. 여기다가 뭐라 쓸까요? EL이라 쓸게요. EL이라 쓰고 그 다음에 EL get key. 자 출력 형태를 바꿔야 되니까 %s %d살 엔트리 get key 그 다음에 EL 엔트리 get key가 아니라 get value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출력했을 때 철수 10, 20, 30, 40 나오죠. 근데 이제 요거보다 사실 포이치보다 더 간단한 방식이 포이치가 아니라 엔트리셋보다 더 간단한 방식이 그냥 일반적인 포이치 메서드 사용하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걸 더 선호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그냥 스트림 방식은 아니에요. 스트림 람다식이긴 한데 여기다가 어떻게 쓰냐 그냥 포이치만 써요. 딱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쓰면 되냐면 키하고 밸류를 같이 써주면 돼요. 키, 밸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뭐 쓰면 돼요? 키. 그 다음에 얘는 밸류. 이게 끝이. 똑같이 10살, 20살, 30살, 40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저라면 이 포이치를 더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뭐다? 맵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